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 S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다녀온 강원도 강릉 이야기입니다. 이날 강릉은 가는 곳마다 벚꽃이 만개했었네요. 덕분에 서울에서 못한 꽃 구경 실컷 했습니다. 우선 이날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동해시의 묵호항입니다. 그리고 여긴 묵호항 내에 위치한 다들 잘 아실 자연산 화로센터고요. 이름처럼 앞바다에서 잡힌 자연산 수산물들이 판매되는 작은 시장입니다. 평일 방문이라 역시 조용한 분위기예요. 그럼 오늘도 천천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입구 앞에 있는 이 오픈된 공간은 할복장입니다. 횟감을 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회를 떠주세요. 이렇게 사람이 없을 땐 이런저런 생선들을 손질하십니다. 시즌에 따라 많이 잡히는 생선들을 손질하는데요. 이건 망치라고 불리는 고무꺽정이라는 생선입니다. 망치탕이라는 강원도 토속 음식의 재료이기도 한데요.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생긴 귀여운 아이입니다. 어째 대가리도 큰 게 아기를 닮은 모습인데요. 맛도 닮았습니다. 그래서 탕을 끓이면 아주 시원한 맛을 내죠. 강원 지역 시장 곳곳에선 이렇게 손질해놓은 탕거리용 망치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이면수어나 대구 등 많이 잡히는 생선도 손질해서 판매하고 가자미도 빠질 수 없죠. 얘네들은 잘 손질해서 이렇게 반건조를 시킵니다. 특히 가장 많이 보이는 건 역시 여기서 물가자미로 통하는 기름가자미입니다. 많이 잡혀서 값이 저렴한데 이게 맛도 꽤나 좋은 녀석이거든요. 정말 가성비가 좋은 생선이죠. 동해안 지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생선도 아마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현지인들의 소울피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건 살아있을 땐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볼품없이 생기긴 했죠. 여기저기서 이렇게 생선들을 말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조금 특이했던 건 바로 이 대게와 홍게였는데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해각포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각포는 이름처럼 바다에서 난 갑각류, 즉 대게나 홍게겠죠. 이를 쪄서 바짝 말린 고급 건어물입니다. 속살만 꺼내 먹는데 바짝 쪼그라든 살의 양을 생각하면 참 사치스러운 술안주죠. 고즈넉하고 여유로운 바닷가 마을 풍경이 참 정겹네요. 자, 다시 돌아와서 오늘은 뭐가 나왔나 구경해보겠습니다. 먼저 우측 라인부터 볼게요. 이쪽은 선어와 게가 주요 품목입니다. 소쿠리에 담긴 고등이 보이는데 두 가지 종류네요. 우선 이건 깊은 골 물레 고등입니다. 색깔 탓에 흑골뱅이, 심지어 똥골뱅이라고도 불려요. 그래도 골뱅이 종류 중 가성비는 가장 좋습니다. 이 큰 건 명주매물 고등입니다. 근데 잘 보면 얘네들 중 일부가 더러 껍데기에 이런 무언가를 달고 있어요. 이건 다름 아닌 얘네들의 알집입니다. 기생충 같은 게 아니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보단 몸통 속에 박혀있는 독성을 가진 타액선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쪽에도 골뱅이들이 많이 보이고 그 옆으로는 빨간 새우들이 놓여있네요. 이건 일식에서 많이 쓰는 흔히 단새우라고 불리는 북쪽 분홍새우입니다. 이런 건 붉은기가 선명할수록 선도가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면 횟감으로는 충분합니다. 별명처럼 살이 무척 단맛을 내죠. 그리고 바로 그 옆 가게에는 특이한 게 보이네요. 두루묵? 아니요, 그 위에 이 지저분하게 생긴 새우 말입니다. 이건 가시진흙새우라고 하는 새우로 동해안 지역에선 보리새우라 부릅니다. 회로도 먹고 쪄먹기도 하는데 이걸 양념게장처럼 무친 보리새우 무침이 사실 이 지역 사람들만 아는 별미죠. 2만원? 고맙습니다. 한 마리를 맛보라고 내어주셨네요. 저 파란 건 알입니다. 색이 참 특이하죠. 맛은 달콤 짭짤해요. 선어새우지만 식감이 꽤나 단단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론 닭새우라고 하는 가시배 새우와 흡사한 느낌? 선도만 좋다면 이런 새우류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흰다리 새우보다 싼 값에 동해안 생새우회를 즐길 수 있어요. 이쪽엔 배불뚝이 생선들이 놓여 있습니다. 뭘까요? 볼락 같기도 하고 우럭 같기도 한 이 생선은 바로 탁자볼락입니다. 담긴 했지만 볼락보다는 한 수 아래인 생선이에요. 근데 왜 탁자란 접두사가 붙은 건지 예전에 궁금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전 처음에 나무 탁자 색깔 같다고 그런 줄 알았는데 맙소사 학명인 탁자노브스키의 앞글자를 따온 거였네요. 아까 잠깐 출연했던 기름가자미가 여기도 또 등장하네요. 회나 건어물로 많이 먹지만 생물도 저렴한 값에 다양한 요리에 쓰입니다. 대구들도 좀 보이고요. 사실 암놈이든 순놈이든 지금은 철이 아니죠. 이건 동해안 특산종인 벌레 문치입니다. 산지에선 저 괴팍한 표준명이 아닌 장치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죠. 동해안 지역의 별미인 장치찜의 재료가 요놈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온통축 갑각류 점포들이에요. 홍게와 대게가 고루 있습니다. 그리고 묵호항은 유독 B급 대게가 인기가 많은데요. 검색을 좀 해보면 거의 대부분 이에 대한 리뷰가 많더라고요. 그런 적당한 품질의 게를 드시긴 좋습니다. 단 정말 좋은 게는 보기 어려워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 지역 어선들의 조업 섹터와 연관이 있을 듯한데 좋은 게가 많이 나왔으면 매니저와 몇 번은 같이 왔을 겁니다. 참고로 묵호항엔 아직 한 번도 그분을 모셔온 적이 없어요. 네, 이날 게를 안 사온 이유에 대한 최후 변론이었습니다. 결국 또 맞겠죠. 이번에는 화로점포들을 둘러볼게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보거입니다. 바로 건복인데요. 산지에선 거의 밀복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녀석이죠. 횟감이 애매한 이 시기 추천드릴 만한 몇 안 되는 횟감입니다. 가성비가 좋거든요. 수율은 낮지만 대신 뼈로 맑은 탕을 끓여 드시면 됩니다. 더러 동해안에 밀복은 독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독이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 목숨 걸지 마세요.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문어들도 보이네요. 동해안 특산종인 대문어입니다.
붉은색 탓에 피문어라고 많이 불리는 큰 사이즈의 문어예요.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보이는 건 역시 광어와 가자미 종류입니다. 먼저 이건 참가자미네요. 배에 노란색 무늬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했죠. 맛있는 녀석입니다. 다만 이것도 지금은 산란기라고 했고요. 여기저기 참가자미가 많이 보이네요. 이건 도다리라고 더 잘 알려진 문치가자미입니다. 등 쪽을 보면 참가자미와 무척 닮아서 구분이 어렵지만 계속 보다 보면 느낌이 다릅니다. 딱 잘라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체형이나 지느러미 모양, 심지어 채색과 패턴도 묘하게 다르거든요. 다음 가자미 시즌엔 다양한 가자미들을 정리하는 특집편을 준비해볼게요. 여기엔 두 가지가 더 보입니다. 바로 홍가자미와 용가자미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홍가자미가 뭔지는 알 수 있겠죠? 강원도에선 주로 아까가리라고 많이 부릅니다. 옛날 붉은 가자미라는 뜻의 일어명 아까가레이가 이렇게 전해 내려온 듯해요. 이것도 사실 꽤나 맛있는 녀석이지만 지금은 시즌이 아닙니다. 동해안 생선들은 대부분 겨울이 제철이라죠. 하지만 의외로 이 가자미류는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맛이 좋습니다. 이때가 봄철 산란을 마치고 다시금 살이 통통하게 차오르는 시기죠. 물론 이 줄가자미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얘네들은 겨울을 제철로 치는데 뼈째서로 독특한 식감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산란기간 동안 뼈가 연해지거든요. 특유의 톡톡 터지는 듯한 식감을 즐기려면 오히려 산란기인 겨울이 좋습니다. 다른 계절엔 살집이나 기름기는 더 좋지만 뼈가 좀 억세요. 그래서 오히려 비수기인 여름과 가을엔 가격이 좀 저렴해집니다. 상당히 특이한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다행히도 이날은 시장에 물건이 좀 있는 편입니다. 한동안 동해안 쪽 바다 상황이 엉망이라 고기가 정말 없었거든요. 이건 이맘때 잔시알로 많이 잡혀오는 불볼락입니다. 아마 여익이라는 별명이 더 친숙할 텐데요. 정말 많이 보이죠? 참고로 요건 볼락 사촌이지만 살에 수분이 좀 있어서 맛은 덜한 편입니다. 특히 이런 작은 것들은요. 이런 건 그냥 잡어로 취급됩니다. 그 사이로 보이는 커다란 건 대구네요. 말도 안 돼! 활어가 신기할 수는 있지만 추천하는 횟감은 아닙니다. 활대구회가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 리뷰를 참고하시고, 저도 이제 슬슬 필요한 걸 구입해야 하는데 어째 아직 제가 찾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도 없네요. 감성돔과 커다란 광어들만 한가득입니다. 여기도 제 광어들만 잔뜩. 여기서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니는 건 전어네요. 몸집이 고등어만큼이나 커졌습니다. 이런 건 포를 떠서 드셔야겠죠? 요건 털소라 혹은 털골뱅이라고 불리는 콩깍지 고등이에요. 요건 특히 회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다만 역시 독성이 있는 타액선 제거가 필요하다는 거. 독성이 꽤 센 편이거든요. 주의하세요. 어째 오랜만에 보는 듯한 귀염둥이 전복치 궤도라치입니다. 근데 이 녀석 사이즈가 후덜덜하게 큽니다. 참 희한하게 다른 지역에선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동해안에서 굳이 값비싼 궤도라치를 드시려면 이 정도는 되는 걸 드셔야죠. 암초밭에서 사는 동해안 궤도라치는 이렇게 채색이 어둡고 평균 씨알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서해안 것에 비해 이렇게 포스가 굉장해요. 오늘의 목표 어종이 나타났습니다. 우럭입니다. 큼지막한 사이즈의 개우럭을 구입하러 왔거든요. 이거 찾느라 정신 팔려 오늘은 시세 확인을 거의 못했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맘때는 대형 우럭들이 연안으로 나오는 시기입니다. 이왕이면 대물 띠볼락을 구하면 더 좋겠는데 이건 사이즈가 아쉽네요. 이것도 크게 자라는 종이죠. 세줄볼락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개체수가 적어 큰 것 보기가 무척 어렵기도 해요. 세줄볼락은 이전 주문진편에서 상인분이 돛돔과 헷갈려한 그 생선이기도 하고 제가 최초로 소개했던 나름 의미 있는 생선이기도 합니다. 여기 큰 것 한 마리 보이네요. 한 2kg은 될 듯 합니다. 그래도 조금 더 끝까지 둘러봐야죠. 항상 마지막 집에서 뜻하지 않은 아이템이 나올 때가 많아서 마지막으로 단골집에 들러봤습니다. 고급 어종은 여기가 가장 많아요. 아니나 다를까 수조 구석에 돼지 같은 우럭이 한 마리 들어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날은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서 무게만 재보고 구입하기로 했어요. 2kg 한 400g. 우럭 역시 다른 대부분의 생선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산란기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뚱뚱해 보여도 사실 뱃속엔 커다란 알집이 들어있을 시기죠. 그렇다면 가뜩이나 낮은 수율도 더 떨어지고 맛도 식감도 좋아질 텐데 네, 오늘은 그냥 호갱이 됐고 일단 저는 살 거 샀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봤어요. 강릉으로 올라와서 주문진항을 들렀습니다. 요즘 부쩍 자주 찾네요. 뭐 재밌는 거 특별한 거 없나 휘리릭 둘러볼 겁니다. 확실히 이쪽이 물건은 많긴 한데 거의 뭐 앞에서 봤던 것들이 대부분이네요. 자연산 참돔이 눈에 띄게 많아졌는데 이것도 지금은 알배기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좋은 물건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는데요. 저는 이미 살 거 다 샀는데 더 좋은 놈 보이면 배 아플 것 같아서요. 하지만 항상 불길한 예감은 어긋나는 법이 없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네요. 여긴 또 다른 단골집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날 아침에 이런 몬스터가 한 마리 들어와 버렸네요. 심지어 얘는 배도 안 불렀어요. 진짜 크다. 얘는 무게가 얼마나 나갈지 궁금해서 한번 달아봤더니 3.78. 알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뭐 횟감을 해도 손색 없을 컨디션이네요. 잠깐 눈깔이 돌아버려서 결국 한 마리 더 샀습니다. 요거 원래 그냥 이거 탕 끓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아깝다. 네, 배불뚝이라도 좋으니 큰 우럭을 찾았던 건 탕 끓이려고. 저는 이 우럭을 세상 신기하게 구경했고 상인분은 그런 저를 세상 신기하게 구경했습니다. 탕 끓여 먹을 거면
탕 끓일 거면 이걸로 하라고 띠볼락 한 마리 챙겨주셨습니다. 꼭 엄마와 아들 같네요. 아무튼 저 개우럭은 피만 빼서 잘 챙겼습니다. 참고로 이 집입니다. 뭐 여기저기 많이 나와서 워낙 유명하죠. 오늘 할 일은 정말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음 편하게 밥 먹으러 갈게요. 주문진에서 15분 정도 이동해서 도착한 곳은 무척이나 한적한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네, 오늘 점심은 꿀맛 같은 새참이. 근데 저 뒤에 계신 할아버님 저를 보는 것 같아서 괜히 짠하네요. 조금 뜬금없는 곳에 위치한 작은 일식당입니다. 고민할 것 없이 런치 메뉴는 그날의 정식 한 가지예요. 최대한 로컬 식재료를 활용해서 상이 차려지고 이 구성은 그날그날 바뀝니다. 또 각종 소스 등도 하나하나 완제품이 아닌 수제로 만들어요. 아주 깔끔하게 일본 가정식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날인데 메인 디쉬가 한우 체크살로 바뀌었네요. 최근 여러 차례 다녀와서 디너 코스도 소개합니다. 먼저 찰랑찰랑 푸딩 같은 질감의 계란찜입니다. 가스오브시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기분 좋은 맛이에요. 이어서 나온 건 유채나물입니다. 맛보기 힘든 귀한 유채꽃을 단새우와 일본식 초된장 소스인 스미소에 곁들였네요. 유채도 마을 인근에서 직접 재배한 걸 공수했답니다. 다음은 모두메인데 오마카세 구성치고 회양이. 먼저 요건 쉽게 만나기 어려운 활게르치입니다. 그 다음 붉은 혈압육에 이건 뱅에돔이고요. 요건 장칼집을 촘촘하게 넣은 활청어입니다. 그리고 이건 얼마 전 난리였던 국산 참다랑어고요. 부위별로 다양하게 나와서 골고루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저 뺀질뺀질 기름진 것 좀 보세요. 마지막은 뼈째 썬 참가자미, 즉 새꽃입니다. 이건 연어가 아닌 송어알로 직접 담갔고 초생강 역시 핸드메이드예요. 강원도의 많은 가자미 중 새꼬시로는 이 참가자미가 최고죠.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다음은 활게르치를 잡아 숙성한 건데 사촌인 금태와 비교하면 조금 더 흰살 생선 느낌이 납니다. 기름기는 살짝 덜하고 육질은 살짝 단단한. 다음은 이날 가장 인상 깊었던 뱅에돔입니다. 적당히 숙성이 잘 되어 감칠맛과 식감의 밸런스가 아주 좋았어요. 청어는 장칼집으로 가시를 끊어주어 먹기 아주 편했습니다. 산지에서 활청어를 잡았으니 이것도 확실히 더 맛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산 생참다랑어는 덜 헤비해서 오히려 마지먹기엔 더 좋더라고요. 중간에 작은 국그릇이 하나 나왔는데요. 다름 아닌 쑥국입니다. 뱅에돔과 게르치 육수에 연한 쑥을 넣었는데 향이 기가 막히네요. 현지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들을 사용하니 계절감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매력인 듯해요. 그리고 이건 시라꼬라고도 하는 건복의 정소를 살짝 구웠네요. 얘네들은 겉바속촉이 관건이죠. 입안에서 촉촉하고 부드럽게 퍼집니다. 이만하면 해물은 먹을 만큼 먹었죠. 이제 고기 타임입니다. 한우 체크살 야끼니쿠, 쉽게 말해 일식 불고기입니다. 단짠단짠하게 배에 기름칠을 좀 하고 있으니 일용할 탄수화물이 나왔습니다. 갑각류를 이용해 뽑아내는 비스크 소스 스파게티에 역시 면 요리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파스타를 먹자마자 나타나는 커다란 접시, 연한 아스파라거스와 햇두릅 튀김입니다. 이쯤에서부터는 살짝 무서워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맛있는 건 먹어야죠. 둘 다 너무 좋아하는 야채라서 좋았네요. 배는 터질 것 같지만. 오케이. 와, 이쯤 되면 뭐 죽일 생각인가 봅니다. 우엉튀김을 더한 금태솥밥이에요. 벌써 구수한 냄새가. 그리고 이 깜찍한 그릇의 정체는 달래장입니다. 아니 이래서야 이것도 안 먹을 수 있겠냐고요. 구수한 금태솥밥에 향긋한 달래장 살짝 더해 넣으니 극락이 있다면 여기겠구나 싶네요. 드디어 만난 반가운 디저트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강릉은 딸기도 유명합니다. 8만원 미친 가성비의 식사가 끝났네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온 우럭을 직접 깨끗하게 손질까지 해줬답니다. 진짜 무지막지하게 크죠? 개우럭 사이즈에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2.4kg짜리 작은 놈부터 손질 들어갑니다. 뱃속에서 알이 끄집어져 나오는데요. 그 크기가 이래서 산란기는 피하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무게로만 수백 그램은 빠질 테고 알이 저렇게 크니 살 컨디션이 멀쩡할 리가 없겠죠. 다음은 실질적인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시꺼멓고 크니 꼭 도톰이나 자바리같이 보이기도 하네요. 그럼 이제 이 녀석도 손질 작업 들어갑니다. 영차. 비늘 밀어놓으니까 진짜 자바리 같다. 그리고선 내장을 끄집어냈는데 뽑기 대성공이네요. 알집이 고작 요만합니다. 아까 것보다 덩치는 훨씬 큰데 아직 알집은 여물지도 않았네요. 사실 이 정도 컨디션이면 살은 그냥 횟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요 한 마리는 반쪽만 필렛으로 포를 떴어요. 우럭 필렛이라기엔 사이즈가 엄청나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토막을 내버렸습니다. 이렇게 손질한 생선은 해동지로 물기를 잘 제거한 다음 깔끔하게 진공 포장까지 싹 해줬다는 덕분에 맛있게 잘 끓여 먹을 수 있었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릉 여행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온종일 싸돌아다녔네요. 참 갑자기 무슨 개우럭 당이냐 하면 간만에 또 미친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라 그렇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간만에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